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님, 최준현장님 공부방 64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장님하고 감사님이 충돌해서 업무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건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격이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업무상 억지를 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충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조합 이사님들이나 또는 대의원들이 또는 조합원들이 좀 민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충돌할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각각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권한 내에서 월권하지 않고 서로가 행사할 수 있으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충돌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권한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억지를 부리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자,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예외적인 경우에 조합 대표권이 있죠. 이런 건 분쟁이 안 생긴 경우는 안 생기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합 대표권이 있냐? 정비사 법령 해설집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41조에 보면 조합의 임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 법에는 그냥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라는 것밖에 처음에 없어요. 41조에는. 감사를 둔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뒤에 넘어가면 조합 임원의 직무 해가지고 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건데, 간혹 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합장님이 그 조합에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처 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빌려주는 사람 대여자가 조합장 개인이고 차용하는 사람이 조합입니다. 근데 조합장이 돈을 투여해가지고 운영비를 우선 쓰는 데 대해서 그냥 돈이 없으면 월급 안 받으면 되지 왜 월급 받으려고 돈을 대여해 주느냐라는 식으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면서 사인 하나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합 대의원의 결의까지 거쳐가지고 밀어붙이면 감사님이 사인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대의원의 소집 및 의장문안인데,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 대의원회가 나오는데, 대의원회가 할 경우에 보면 소집 청구를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의원회를 소집하는데, 이때 대의원회 소집을 해달라고 어떻습니까? 조합장한테 요구하는데,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안 할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고, 감사가 안 할 경우는 시행하는 모습. 이때도 충돌이 별로 안 생기죠. 조합장님이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감사님이 할 수도 있고 또 감사도 못 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별로 충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권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합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 감사님이 조합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조합장이나 다른 이사들은 아니다,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감사 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합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는 법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정관에 나옵니다. 한번 그래서 정관, 법령지 해설집에 나와 있는 정관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하고 재건축표준정관하고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앞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사무 및 재산 상태하고 회계에 관해 가지고 감사를 해 가지고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감사 결과 보고서는 언제 제출하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총회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총회 하니까 임시총회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보통 1년에 한 번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정기총회 때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해보니까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정이 있어가지고 나 총회하고 대의원회 보고해야 되니까 소집해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고를 위한 총회를 조합장이 소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감사가 자기가 부정이 있다고 발견됐을 경우에 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 가지고 총회를 소집해달라. 그럼 안 해준다. 그러면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면 어떻습니까? 총회 소집 비용은 조합이 되겠지만 사람들이 안 와요. 한 건만 가지고 뭐 조합의 업무 집행이 잘못됐으니까 보고할 테니까 오십시오 라고 하면 일단 총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총회 책자를 보니까 뭐 다 알겠, 무슨 말을 감사가 하려는 내용인지 잘 알겠어. 근데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리고 뭐 조합 집행부가 그렇고 조합동도 그렇고 이게 아니라 그러는데 뭐 감사가 왜 난리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주 진짜 문제가 클 것 같으면 총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총회 책자만 받아보고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그냥 설명의 비스무리가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감사한테 이런 권한을 주었지만 결실을 얻기까지는 쉽지 않고 감사님은 참아가지고 다음 총회에 안건으로 넣어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조합장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때 해주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분쟁을 위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정기총회 때 하는데 그냥 감사별각 보고서를 그냥 아무 때나 낼수록 할 수 없으니까 이 앞부분을 제가 좀 수정했어요. 그래서 회기 종료 후 즉시 감사하여 회기 종료 후 2개월 내 조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다 가가지고 이번 주에 가가지고 뭐 내놔라, 저번 주에 내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감사 보고서는 정기총회 때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회기 종료 후에 감사를 하는 걸로 해서 회기 종료 언제 끝나죠? 12월 30일을 끝납니다. 그 이후에 감사를 해가지고 회기 종료 후 2개월 내니까 2월 달까지 감사별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정기총회 할 때 실으라 얘기죠. 요 뒤에 감사위원회 구성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이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권인데 감사위원회를 실제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자,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감사에 관련해 가지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조합의 표준연간에 감사는 제4항 직무 위배 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 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리고 임원하고 외부 전문가도 자기가 마음대로 구성합니다. 구성해가지고 뭐 화려한 군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감사위원회 의장이 된 다음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에 들어간 비용 다 내놔라. 이걸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본인이 감사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 회계감사 맡겨야 되겠다. 2천만 원 필요하니까 2천만 원 내놔라. 감사위원회 구성해 가겠다. 이런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대다 할 테니까 뭐 얼마를 줘야 된다. 몇백만 원 줘야 되니까 해달라.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의 감사위원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때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취지를 볼 적에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조합은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2사람 가지고 또는 감사 1사람 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전문적인 걸 받아야 되겠으니까 감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감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최소한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일단 이때 감사위원회를 구성해가 할 경우에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기간도 정해놨어요. 뭐 감사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괴롭힌다. 이것도 안 맞죠.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장이 된다. 감사를 제외한 감사위원회에게는 어떻게 나오냐면
감사 활동 1인당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며 그 상한은 1개 감사위원회 활동을 통틀어 1인당 100만 원으로 한다. 여러 날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00만 원까지만 하고 하루당 10만 원까지 줄 테니까 그 정도의 감사 외부 전문가를 해라. 만약에 더 이상 필요할 경우는 진짜 뭐 몇천만 원을 들어가지고 회계감사를 꼭 받아야 될 것도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이 따로 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계감사를 받는 거고 그 외에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조합 감사를 못하는 감사님이 잘못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무수행자 선임권인데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재건축은 조합장이 사임한 퇴임한 경우는 16조 요건을 준용해가지고 어떠십니까? 연장자 순으로 이사 중에 연장자 순으로 납득되어 있는데 재개발은 감사가 임시로 조합장 임시 수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권한들을 행사하기 때문에 별로 트러블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총회소집권 이것도 별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총회 개최해달라 그랬는데 이 조합장이 안 하면 그 다음에 감사한테 넘어가죠. 감사가 안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의원의 소집권이죠. 이것도 별로 안 일어나요. 대의원의 소집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그러면 그 다음에 감사가 안 하면 소집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또 별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사의 대의원의 출석 발언권인데 이거는 문제가 돼요. 이사감사는 대의원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여기 보시면 감사는 이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조합 임원이잖아요. 그리고 감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의원들 또는 이사들보다는 좀 더 발언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에 참석해가지고 감사가 각 안건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 반대해야 돼요. 이건 찬성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사들한테 자기 의견을 강요한다든지 이사가 얘기를 하면 그걸 반대 의견을 막 대받아친다든지 또 대의원에 나와가지고 감사가 있다가 대의원들 하는 얘기 보고 그거 잘못됐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사회에서의 이사의 권한 그 다음에 대의원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침범하는 겁니다. 예. 이사들도 자연스럽게 자기 일할 수 있는데 감사는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 절차가 잘못됐는지 업무 진행상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의견을 질 수 있다는 것이 각 안건에 대해서 감사 개인의 의견을 찬반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진술하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업무감사하고 회계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가 뭐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든지 절차상에 뭐가 안 맞는다든지 그럼 대의원에 땅땅땅 소집됐습니다 하는데 몇 명 안 맞잖아 하지마 하라든지 아니면 표를 하는데 왜 거수로 해 비밀 투표를 해 이 정도의 절차적인 문제 또는 감사의 의견을 물어본다 그러면 감사가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 각 안건마다 이 의견은 이렇습니다 감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조합장도 의견에 대해서 각 안건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데 감사가 자기 의견을 계속 하면서 반대들 의견을 묵살하고 이렇게 한다면 안 맞죠. 그래서 조합정관에다가 차라리 이렇게 되시죠. 감사는 이 법에 없는 권한이니까 감사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이 끝난 다음에 감사의 의견을 진술해서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의견을 물어볼 때 감사의 의견을 물어볼 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는 감사가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 정도까지로만 정관을 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개최되는 제 줌 강의방 거기서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